순간 선택과 결정의 연속. 소리 좀 더 높여주라. 내 진로 결정 문제도 같이 보자, 이놈아. 이거 되는 같이 봐봐. 아무튼 그 결정이라는 것은 단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드문데 참 수없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도 결정내기가 어려워요. 오죽하면은 결정장애라는 말까지 생겼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내가 손호가 결정을 내렸다면 조금만 더 소리 높여봐요. 좋은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자신의 결정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강연 백도 시작합니다. 양팔 절단 장애를 극복한 마라토너 김영감. 전기 설비 일을 하며 누구보다 건강했던 젊은 시절. 하지만 고압 전선 작업 도중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진짜 막 가면서 하늘이 무너져갖고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했는데 특별히 나한테 그런 사고가 났을까. 그러다가 비가 진짜 얼마나 슬프게 내리는지 근데 그때는 진짜 깜깜했습니다. 4번의 대수술. 그 후 양팔을 잃은 그는 장애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손없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사람들 시선 때문에 일단 집에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 꼬마애들이 아저씨 털이 있다 늙은이 같다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내가 나쁜 데가 다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하다 다쳤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우연히 마라톤을 시작한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라톤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달릴 때는 뭐 양팔이 없어도 제가 장애인이라는 걸 몰라요. 어디 달리기 하는 데만 집중하고 그 달리기가 이제 저한테는 장애를 극복하게 해준 하나의 그 좋은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또 두 다리가 허락하면 계속 해야 되구나. 나는 달린다. 김영갑 씨를 소개합니다. 네. 지금 내려오실 때도 벌써 내려오시는 폼이 마라토너 같아요. 네, 참 건강해 보이시고요. 근데 올해도 큰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셨다고요? 예, 올 2월에 그 세계 600 메이저 마라톤 대회인 그 도쿄 마라톤 대회, 네. 4월에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 완주를 하고 왔습니다. 완주했어요. 지금까지 풀 마라톤, 일가 마라톤 풀 코스 완주한 게 100번이 42.19km를 한 150몇 차례 달린 것 같습니다. 150차례 이상 이렇게 달리셨습니다. 오늘 김영갑 씨께서 해주실 얘기가요. 내 심장이 뛰는 순간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과연 어떤 순간이 심장이 뛰는 순간일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손 없는 마라토너 김영갑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좋아하세요? 달리기를 좋아해도 아마 마라톤 그 힘든 것을 왜 하나 정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너 이게 찍혔다. 안돼! 빨리 삭제하지 못해! 이제 조용. 나서 앞으로 절대 마라톤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15년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사고로 양손을 잃은 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온 저에게 세상으로 다리를 놔준 게 마라톤이었습니다. 달리기로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 사람들 또한 저에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희망을 잃은 제 심장을 뛰게 한 달리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91년 그해 해병대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고 해서 군에 빨리 갔다 와 취직을 해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군 제대 후 취업을 하려고 구미 누나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누나 집에 있으면서 수십 군데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사업 모집하지 않느냐고. 그러던 차에 S회사에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차 면접까지 합격을 하고 최종 합격이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한 일은 15만 4천 볼트의 전기를 공급받아
이것을 다시 6,600볼트로 다운시켜 각 생산 현장에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한 3년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98년 설 명절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 며칠째 해오던 고압 케이블에 스티커 붙이는 작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확 당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잠시 정신을 잃었죠. 그때 이미 감전된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가슴을 누르고 볼을 때리는 찰나에 깨어났는데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비상발전기가 요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좀 정신이 들어 저의 양손을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고등어를 부어놓은 듯이 손은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내가 사고가 났구나. 잠시 후 앰뷸런스를 타고 급하게 서울에 있는 화상 전문병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데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가족들 생각, 친구들 생각이 어릴 적 본 슬라이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겨울비가 내리는데 얼마나 슬프던지 아마 제가 본 가장 슬픈 겨울비였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는 3시간 정도를 달려 서울 하상 전문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 선생님과 회사 관계자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양손은 절단해야 하고 다리도 절단해야 하고 잘하면 오른쪽 다리 하나만은 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정말 살아있는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사고 났을 때 깨끗하게 눈을 감았으면 이런 아픔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화상에 대한 통증 때문에 정말 매일같이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설 명절 이틀 전날이라 사고 소식을 들은 집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시고 작은아버님께서 올라오셨는데 부모님께서 저의 사고 난 양손을 보시더니만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저도 정말 울고 싶었지만 차마 이런 모습으로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의 10손가락이 모두 하늘나라로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양쪽 다리는 상태가 계속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는 내내 어머님께서 저의 간호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은 허리와 심장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손 없는 아들 대소변 받아주시고 밥 먹여주시고 그리고 빨래며 다 큰 아들 목욕까지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겨울비가 내리는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 옆 간이 의자에서 새우잠을 주무시는 어머님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아니 병원에는 나보다 못한 환자들이 많잖아. 그래, 나는 2다리가 있어. 2다리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병원 생활에 적응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최근에 2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1년은 또 요양원에 계시다가 따뜻한 봄이 올 무렵 편안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정말 어머님께 너무 많은 고생을 시켜드린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감아, 달리고 싶을 때 실컷 달리고 뭐든 하고 싶을 때 실컷 하라고. 지금도 어머님의 말씀이 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5개월여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해서 시골집에 잠시 있다가 누나가 있는 구미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밥 먹는 것부터 화장실 가는 것까지 많이 불편했는데 누나와 매형의 도움으로 빨리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사람들이 아저씨 왜 팔이 없어요? 왜 그래요? 다쳤어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중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루 조카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오더니만 야, 봐, 우리 삼촌 손 없어, 손 없어. 삼촌을 자랑하는 건지 놀리는 건지. 그때 조카는 아주 어렸으니까요. 그리고 매일같이 집에만 있고 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이제 살도 많이 찌고 해서 어느 날 조카들 데리고 집 뒤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산에 가니까 시원한 공기도 좋고 등산은 사람들도 구경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나는 두 다리가 있잖아. 달리기를 해보자.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인터넷으로 달리기에 관한 검색을 하다가 구미에 마라톤 동호회가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혼자 달리는 것보다 함께 달리면 좋을 거야. 동호회 총무님께 전화를 드려 동호회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달리기를 뒤지기가 못했습니다. 운동회 때 6명이 뛰면 6등, 그리고 어떻게 운이 좋아 사람이 넘어지면 5등을 했으니까요. 그럼 지금 제가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4월에 대전 대덕대리에서 개최된 하프 마라톤, 그러니까 21.19km를 달리러 갔는데 출발선에 서서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내가 과연 완전히 할 수 있을까? 꼴찌는 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달리는 내내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참고 완주를 하여 1시간 57분 만에 골인을 하였습니다. 골인하고 들어오니까 함께 간 회원분들이 영같이 수고했다, 잘했다 그러면서 어깨를 툭툭 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리고 나서 회원들과 함께 목욕탕에 갔는데 어떤 회원분이 오시더니만 타월로 저희의 등을 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분들이 진정 나를 받아주는구나. 내가 몸이 좀 불편해도 내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은 따뜻하게 나를 받아주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풀코스 마라톤은 2001년 6월 3일 제주도에서 처음 달렸습니다. 풀코스는 42.195km를 달리는 겁니다. 그때 기록이 3시간 43분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150여 차례를 달렸고 1년에 많이 달릴 때는 13번 정도 달렸습니다. 그리고 2004년 우리 마스터즈 마라토너들의 꿈의 무대인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10년 뒤인 올해도 보스턴 마라톤대에 참가를 하여 완주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주로에 150만 명의 보스턴 시민들이 응원을 나왔습니다. 달리다가 힘들고 지칠 때 그분들의 응원을 받으면 또다시 힘이 나서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의 또 하나의 멋진 하이라이트가 20km 지점에 있는 웨슬리 여대생들의 키스미 응원. 자기들 앞을 달려나갈 때 키스해달라고 정말 난리를 칩니다. 저는 원래 참가를 하여 2004년도에 하지 못한 키스까지 다 만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러웠던 게 토요일, 일요일 마라톤 대회 달리고 나서 월요일 날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 원래 저에게도 직장이라는 큰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올 2월에 경북 장애인 체육회 육상실업팀이 창단되어 거기에 공개 채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유능한 감독님 아래 선수들 모여 열심히 땀 흘리며 운동 잘하고 있습니다. 2006년 서울 국제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그날 날씨가 정말 추웠습니다. 35km 지점을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누군가가 그럽니다. 영갑씨 6등이야 6등.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정말 잠실 대교를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운동장 앞에서 또 한 명의 저자를 추월해 달려가는데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내가 해냈다는 희열, 심장이 터질 듯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입상으로 정말 몇 달간 기분도 좋았고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추억입니다. 그 기분으로 제가 마라톤 달리기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달릴 때는 제가 양손이 없는 것도 남들이 외계인이라고 놀리는 것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직 달리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제 옆에서 늘 응원해 주시고 정말 목욕탕 가서 따뜻하게 등 한번 밀어주시고 잘 달릴 수 있도록 신발끈 꼼꼼히 묶어주는 수많은 사람들, 그분들의 응원을 받으며 달릴 때 제 심장은 더 뜨겁게 뜁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팀 박수 쳐. 잘 들었습니다. 김영갑 씨는 마라톤으로 제2의 인생을 지금 잘 달리고 계신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달리는 김영갑 씨한테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네, 끈 묶어주시는 분들, 목욕탕에서 등 밀어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응원 열심히 보내주시는 분들도 씨야. 고마운 분들인데 근데 느낌이 어때? 가족의 사랑이 또 있었기 때문에 김영갑 슬퍼? 씨가 이렇게 힘을 내고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형님이 나와 계십니다. 김영갑 씨 형님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동생이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마라토너가 되셨잖아요. 그 결승선에 들어올 때 그 동생의 모습을 보시면서는 또 어떤 생각하십니까? 요즘? 그 양팔이 없고 무릎도 관절도 안 좋을 텐데 이렇게 균형 잡기도 힘들 텐데 마라톤을 함으로써 역경을 이겨낸다는 진짜 극복해낸다는 그런 어떤 동생이 너무나 대견스럽고 네. 나도 이런 걸 닮아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정말 너무 고마운 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동생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혹시 있으시다면요? 지금 어머님이 한 4, 5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게 제일 안타깝고 영감이를 진정으로 이해줄 수 있는 반려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남은 어떤 생을 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김영갑 씨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개 구원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성이면 이렇게 배우자로서 좋겠습니까? 일단 뭐 저의 이제 처지를 이해해주고 네. 여행을 좋아하면은 여행을 좋아. 제가 더 많이 다니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나와 같이 생활을 내가 또 같이 즐기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예, 예. 것인데, 외모는 저 정도면 뭐 네, 김영갑 씨 정도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내 심장이 뛰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또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영갑 씨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